체현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의 창작의 많은 용어 가운데, 조형의 용어 가운데 표현, 재현, 현현, 또 구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체현이라는 말을 가장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몸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영어로는 embodiment가 되겠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조각을 하고 입체로 직접 그 형상으로 입체적인 공간에, 허버트 리드 같은 경우에 공간 점유의 예술이라고 조각을 정의하기도 했는데요. 공간을 점유하는 입체 미술, 굉장히 더 실체적인 그런 개념이라서 체현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고, 로고시즘은 저의 세계를 이렇게 집약해 볼 때 말씀을 체현한 그런 세계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로고시즘이라는 용어를 감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로고스에 대한 철학적 그런 사전적 이해는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전개시키는 조화와 통일이 있는 그런 이성적 법칙, 이런 철학적 그런 사전적 정의가 되겠고요.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이위에 해당하는 성자 그리스도. 철학적 그런 정의에서의 가능성으로는 로고시즘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감히 신학의 영역에서는 로고스는 그대로 로고스지, 거기에 어디 이즘을 붙여서 그것을 하나의 이데올로기화하는가, 이념화하는가, 그런 논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로고시즘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윈이나 막스나 이런 인물들과 같이 격화시키는 그런 우리 느낌, 이런 걸 들기 때문에 이 로고시즘을 저는 철저히 미술의 용어로, 제가 한 작업의 용어로, 조형 예술의 용어로 한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연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초기의 작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8년 중앙미술대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출품했던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작품이었어요. 사당동에 있는 어느 폐차장에 가서 이렇게 고철, 기계 부품들을 소집해서 아주 철조실로 돌아와서 순간적으로 조합이 됐어요. 이 당시 전기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 스튜디오에서, 조각 실기실에서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첨단의 기법에 해당이 됐어요. 선배들로부터 또 교수님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아마 이런 오브제들을 용접하면서 이 고철들이 불에 녹아지고 다시 접합되고 하는 이 과정을 하나는 십자가의 어떤 고난의 그런 흔적, 행위로 좀 이렇게 대입하면서 즐겨 일했던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대학 시절에 예술지상주의 그런 조각학도로서 철저히 예술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고, 결국 선생님 답이 시원치 않았을 때 대학 캠퍼스에서 찾아온 말씀, 로고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괴롭히기도 시작했어요. 선생님, 예술이 구원을 줍니까? 조각에 희망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정도의 체크를 할 정도니까 저는 교수님들에게는 무례했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그때 만난 로고스를 전하고 싶은 열망, 나의 형체를 통해서 선포하고 증언하고 싶었던 그런 열망 때문에 이 작품을 중앙미술대전에 냈고,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지금 덕수궁 전시실이에요. 덕수궁 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의 본관이었는데 전시됐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건 만남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만남, 또 많은 이런 부품들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연합체로서의 그런 만남,
하나는 포지티브로 제작이 되었고 하나는 네거티브로 이렇게 해서 마치 저쪽에 덩어리에서 괴가 이렇게 들려 올라온 그런 두 개의 연작이 되겠는데요. 이때도 역시 용접의 흔적을 통해서 그 오브제에 가해지는 어떤 용해되고 접합되는 스파크가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의 이미지를 만남이라는 주제로 형상을 했던 십자가의 시리즈들입니다. 용접의 흔적이 아니고 이거는 해머링을 가했던 거예요. 이 원형의 파이프에 제가 큰 해머로 실제로 이렇게 힘을 가하면서 못을 박는 행위를 십자가의 형태의 십자형에 가했죠. 그러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이 세상, 이제 권력, 또 못 박혀야 했던 나의 죄성, 또 그를 뭘 이해했던 이 세상의 세력들, 이런 그 십자가에 내가 해머링을 가하는 이런 시리즈들도 제작을 합니다. 십자가 작품들을 초기에 이렇게 제작할 때 하나의 갈등은 성경에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말씀은 찾을 수 없고 십자가는 우리 삶으로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좀 스스로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십자가를 어느 분이 구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야 너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이런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은 뭐 성물 가게 같은 데 가면 많은 십자가들이 사실은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어느 시인께서 구입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그분은 아마 제가 그 당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저의 그 첫 아이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상당히 그 아이의 생명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로 시인이셨는데 이 작품을 구입해서 시인의 서재 뒤에 제가 이렇게 설치해 드렸던 유일하게 제가 제 손을 떠나보낸 십자가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태방 연동교회에 하나 그 다수의 파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십자가 시리즈를 하나 건 게 있습니다. 제작 실비를 들여서 했던 그 여타의 십자가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현미술관의 전시였어요. 역시 중첩된 십자가에 해머링을 가하면서 볼트로 조인한 이런 류의 시리즈고 이건 태국 카톨릭 대학 그 당시 효성여대에 부임해서 잔디에 놓았던 사각 파이프를 해머링하고 굴절시키면서 야외에 설치했던 십자 조형의 환경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작품에서도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런 철의 오브제를 볼 때 거기서 연상되는 그런 형태들로 십자형을 조합해요. 저쪽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의 십자가는 방글라데시 개발협회의 그 찔마리 농장에 제가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이끌고 지도교수로 갔을 때 현장에서 제작했어요. 당시 공명을 밝히는 게 좋지 않은데 그 나라의 그 철물점에 가니까 이 기계로 이렇게 뽑아내진 이 주물된 철이 아니라 단조로 이 대장간에서 때려진 그런 철물들이 있었어요. 저쪽에 이 못들이요. 이런 못들을 볼 때 굉장히 못 자체가 주는 굉장히 어떤 고난의 이미지, 그 대장간에서 달구어져서 만들어진 이거 12개를 사서 현장 제작을 했습니다. 그 용접기도 아주 거친 한 3단 정도로 이렇게 전압을 조절하는 용접기로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가운데서 저각과 지도 교수가 현장에서 철조 실력을 용접 실력을 발휘해서 최근의 소식으로는 아직도 이것은 그 찔마리 농장에 그 미국에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 하는 어느 미셔너리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못으로 만들어진 소품입니다. 이 작품은 연변과학기술대학 유스트라고 불리는 그 중국의 스컬프처 그 조각공원에 세워진
고난의 언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마주한 위치에 다음에 소개될 그 기도 묵상의 작품이 화강석 돌로 있게 되는데, 이것은 가로수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전지하게 되죠. 가로수가 너무 퍼지는 거 없애느라고. 그 나무에 굉장한 옹이가 있는,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는, 상흔이 있는 이런 나무들을 구해서 주물못 3개를, 못이 좀 작아서 아쉬웠는데 주물못으로 이렇게 고정한, 중국이라는 그 선교지의 대학 안에서 십자가를 명시적으로 확연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그런 나무 십자가를 대학이 교정해 만들었던, 이것도 해외의 현장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좀 큽니다. 뒤에 제가 인물과 어우러진 사진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 작품은 그 후 부식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쓰러졌고 훼손되어 있어요. 현장에 설치 작업에 이미지만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니멘탈 이미지, 기념비작 형상이라고 2007년에 전시해서 십자의 형태들을 좀 더 미니멀한 형태로 구축하고 안의 공간을 비웠는데, 이 당시도 제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이 땅의 어두움을 한번 이 블랙, 이 검은색으로 담아보았고, 빨간 이 빛깔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좀 더 미니멀한 구축적인 형태로 나왔던 십자 조형 시리즈의 연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비우는 형태는 제가 이건 85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청년 작가 초대 기획됐던 청년 작가전에 출품한 작품이에요. 신혼여행에 다녀왔을 때 이런 하트를 네거티브한 비워진 공간으로 처리하면서 다루었던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포항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서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선포와 조형의 정원의 이런 형상들의 시대를 지나서 이런 정원의 시대에는 또 돌과 이런 산업 오브제들, 또 나무와 이런 산업 폐품 오브제들을 접합하면서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다룬 일부의 작품들이 있어요. 상당히 청년기에는 이런 저항적인, 뭔가 발언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군사정부 시절에, 독재 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희생되고 저항하는 글을 즈음에 이런 정치적인 발언적인 의미를 가졌던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제 첫 개인전에 표지 작품이기도 했어요. 농기구들을 이렇게 사각의 프레임 안에 담았던 이런 민중미술과의 성격을 공유하는 그런 작품들도 청년이 가졌습니다. 테라코타 작품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의 신앙적 믿음의 관심이 선교, 복음의 전파에서 구원이라는 데서 창조로 옮겨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앞에 그런 작업의 세계가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그런 세계였다면, 이제는 말씀 진리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눈을 뜨면서 변화해요.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체질이 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테라코타는 가마에서 구워져야 되는 그 불에 구워지는 과정을 인간에 대한 섭리적인 심판의 과정으로 이렇게 유비시키는 어떤 인간 테라코타 군상의 시리즈들입니다. 이거는 마치 묻힌 시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잠이라는 명제 이런 작품이고요. 유혹, 평화, 또 목을 향해서 이 칼을 겨누는 목숨, 또 우리의 사슬에 매여져 있는 매임, 이런 죄에 눌려 있는, 잡혀 있는 이런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런 탐구들, 이런 시리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대형의 석조로 확대도 됐고, 또 많은 작은 작품들로 이렇게
아트 소품으로 많은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도, 묵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인간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이것이 인간의 겸허한 바른 자세고 모양이다라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콜라주 시리즈와 같이 합성을 했어요. 20세기의 얼룩진 지구를 회상함. 그래서 아래에 이 원형의 이 베이스에는 지구촌의 전쟁과 재난, 기아, 폭력, 갈등, 낙태 이런 그 비참한 상황들을 콜라주했고 그 위에 다수의 인물군이 이를 회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999년 한수경 갤러리, 빛 갤러리의 전신 인사동에서 설치했던 작품입니다. 울리지 않는 7개의 종. 세기 말에 5분? 네, 5분 쓸게요. 세기 말에 뉴 밀리니즘에 대한 이런 환상과 기대가 클시 음해주는 20세기의 얼룩진 지구에 대한 이런 회상. 왜 이런 사실을 교회는 미술은 기독 미술은 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서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외침들을 이런 종의 설치 작품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많은 오브제들이 다 이렇게 변했어요. 위에 보면 프라이팬, 샌들, 이거 저 해외 봉사할 때 샌들이에요. 골프 모자, 유모차, 책가방, 노동하던 장화, 과거에 구겨졌던 십자가에도 이런 인물군들로 다 이렇게 콜라주 커버가 되어 있죠. 시계. 이런 것들로 20세기 재난의 이런 얼룩진 사진들로 작업을 다루었어요. 아래 보여주는 이런 사랑의 빵 같은 것은 실제 전시장에서 모금의 행위를 유도해서 어떤 기관과 시설에 보내는 그런 사랑과 나눔의 이벤트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그 타이프라이터 작품에는 재난의 상황들, 그 시대의 뉴스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사진을 위쪽에 합성하면서 시사적인 의미를 갖는, 참여적인 의미를 갖는 작품으로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작품을 하고 났을 때의 하나의 절망은 이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저 자신도 이렇게 외치는 만큼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당한 또 저 자신의 그 어떤 부조리한 모습이 폭로되는 데서 오는 어떤 절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너가 선지자처럼 외치는데 내 삶은 뭐냐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고 중국 연변에 가서 연구년을 보내면서 이런 조각공원의 환경 작품들과 이 고난의 언덕에 제가 이렇게 섰던 그런 작업들이에요. 여러 꽃을 그리는 스케치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때 저로서 저는 이제 작품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순 환경 조형 시리즈는 윤영화 교수가 고신대학에서 초대했던 그런 전시예요. 이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어떤 새순의 기운들, 작은 모형들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루터기라는 작품이에요. 십자형의 인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모색들. 또는 이제 이런 아파트의 공간에 설치가 되는 공명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사랑의 종이라는 이 작품은 하이패밀리 양평의 W 스토리, W 존에 설치된 좀 대형의 종탑입니다. 물고기 형태들이 익투스 형태가 세 개로 만나고 있고 153개의 종이 달려 있어요. 저 위에 종이 실제 쳐지는 종은 강화도 만이산에서 한 100년 가까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울렸던 그런 종이 실제 매달려서 매주 또 어떤 행사 때 올려지게 됩니다. 세귤이 하트형의 이런 종탑 지붕이 있고요. 아래에는 그 사랑해라고 하는 단어를 다민족, 다국의 언어로 한 100개국 이상의 이런 그 원어로 이 3단의 계단에 새겨져 있습니다. 선포와 이런 그 변증적인 이런
작업들, 참여적인 작업들의 하나의 그 용합되어 있는 대형의 환경 작품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2011년 한 10년 된 그런 작업들입니다. 또 하이패밀리 NGO 단체에서 이런 창작의 지원과 제작비를 지원해서 섰던 이런 작업입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한국교회 그 평양 대부흥 100주년 되던 해에 이런 메노라의 형상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다시 어떤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해봤던 이런 작품의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선교적 관심에서 제주 열방대학 그런 팀들과 같이 전시했던 열방의 빛이라는 주제고요. 또 이런 환경 작품들을 이어갑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에서 이 환경조형의 워크숍을 할 때의 전시 카드인데 십자가를 드러낼 수 없어서 이 오른쪽에 십자가를 일부 숨겨서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말씀 체현의 세계는 로그스 아트피아라고 저희 작업실을 명명하고 있어요. 테라코타, 콜라주, 또 철용접의 작품들이 어우러진 그런 작업들입니다. 저희 작품은 말씀과 형상의 사이에서 그 틈새에서 빚어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때로는 말씀 앞에 저희 형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조각가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각가로 불려지는 것이 미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의 회고인데요. 이 좁은 같았지만 말씀의 진리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다양한 그런 체현의 가능성, 세계들을 펼쳐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이나 테라코타나 다 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테라코타는 불에 의해서 구워지고 철은 용접은 불에 의해서 녹여지거나 절단되죠. 불의 흔적이라는 테마로 콜라주들은 제 조각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의 흔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환경조각 프로젝트들도 전시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생명의 울림과 공동체의 빛 이런 제목으로 환경 작품들도 연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금까지의 시리즈를 보면 주로 자연과 문명과 인간의 세계였다면 최근은 자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채집된 수집된 그런 꽃과 과수의 생장 과정들을 다루었던 이런 작품들입니다. 유기농 사과즙을 이렇게 전시장에서 나누면서 또 택배로 송달했던 이런 즙이라고 하는 이런 설치 작품들에 대해서는 한 후배 평론가는 앤디 호울의 그런 브릴로 박스와 비교하면서 평문을 써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접목이라고 하는 종묘 단지에서 일어났던 저의 그 자연 대지 미술의 작업들이고요. 작업장 주위에 많은 텃밭을 가꾸면서 썼던 그런 일기들, 또 작업장 주위에서 수집된 그런 칡넝쿨, 고목들 이런 것들로 형상화했던 저희 작업장에 위치하고 있는 성곡리, 성곡의 살얼이랐다, 자양별곡 이런 자연적인 재료들과 자연 현장에서의 작업들을 최근에 즐기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작업들을 지어야 할 그런 터 위에 해바라기를 키우고 또 뭐 도라지를 심고 또 이런 꽃을 가꾸는 또 러브 피스라고 하는 이런 우리 한반도의 평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씨 위에 작물들을 키우고 가꾸는 이런 시리즈의 프로젝트 작업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고향에 지난해 세웠던 출토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시멘트 3단의 기둥에 한 30년 된 나무의 뿌리들이 상감되듯이 박혀 있어요. 특별히 자연미술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우리 심 교수님도 또 도록을 보니까 서문을 지난해 쓰셨고 또 지난해 어떤 워크숍 세미나에서도 우리 심 교수님을 뵀는데 최근에 이제 자연미술이 이런 비엔날레에 또 고향의 언덕에 섰던 이런 작업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스님의 그 작업
터에 세워진 예술의 기쁨, 김세중 미술관에서 몇 개의 시리즈를 로고시즘 조형 미술의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선택된 몇 점의 소규모 전시였습니다. 테라코타 작품에 대해서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 또 신학대 간의 교문 작품 히브리어 알렙과 타우를 이렇게 형상화했던, 이 맞은편에는 알파와 오메가를 형상화했던 이런 기념비적인 작품들, 또 국회의 열린 미술 마당 기획전에 생명 껍질을 깨다. 그래서 점점 작업들이 이 사회와 또 이런 현장 속으로 좀 소통되고 흘러나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런 십자가 복음의 아주 직설적인 선포, 또 이거는 대형의 자연석 위에 동관을 씌운 궁휼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은 여전히 이 시대의 현대미술의 큰 사조와 역행하고 도전하는 이런 선포와 증언의 이런 소용들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용돼서 죄송합니다. 로고스와 이미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저뿐 아니라 여러 또 현대 작가들의 그런 작품들, 말씀을 체현한 여러 양식과 형태들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작품이고, 다음 주에 이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체현의 미학이라는 책에 우리 심사영 교수님을 의시해서 여러 평자들이 또 굉장히 성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했는데, 정년을 맞으면서 저는 저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지시대로 하느라 했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의문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반응과 또 격려, 또 호응에 따라서도 아마 저희 방향이 결정될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책을 소개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40년 넘는 작업을 한 200페이지에 담는다고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어요. 또 오늘 한 20분 요 시간 안에 말씀드리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그런 과정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